안녕하십니까. 요즘 참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이런 힘든 판국에 또 대통령이란 놈이 또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경망스럽게 SNS에다가 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양국 중에 둘 다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또 두들겨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 왜 그럴까? 참, 예?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아주 좋은 기회죠. 이 야권에는. 가뜩이나 군안 파견 요청을 은근히 거절을 당해가지고 신기 불편해할 트럼프 어르신은 눈치 보느라 바빴던 사람들 아닙니까? 옳다고 하고 뛰어나는 거죠. 자, 이런 그 좋은 잔치상에 우리 준석이 빠질 수 있습니까? 하버드 수지인데. 또 친일파 거두 나배상도 가만히 있지 않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발끈했습니다. 외교 갈등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홀로코스트를 건드렸다고 이제 발끈했고, 그간 또 다들 일본 편 들 때 2차 대전 피해국이라 해서 우리 편 들어줬지 않습니까? 일본을 무시하고 우리를 지켜 세워지고 아주 섭섭할 겁니다. 근데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에 뭐라고 그러니까는 뭐지 정면 돌파라는 식으로 나와요. 반인권적 행위를 되돌아봐라. 그러니까 내 말에 반박을 하기 전에 너의 거울부터 봐라 이런 식인데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인권적 행동으로 따지자면 도찐개찐이지요. 어찌 보면 테러를 더 많이 저지른 그 이란 쪽에 가해져야 할 비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란은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이 났다고 합니다. 박수를 치고. 왜 이 불구더미 속으로 자체해서 걸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최소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발언을 할 때 여과 과정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트럼프가 부러웠던 모양이죠. 뭐 앞으로 좀 더 있으면은 뭐 SNS로 장관도 가르치고 그럴라나. 참모나 외교부의 입장이나 좋은 정도는 듣고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이번엔 참 나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잘한다 축해 올려 세워주니 동네 이장 새끼처럼 낄 자리 안 낄 자리 구분도 못하고 그 뭐입니까 천둥 벌거숭이처럼 날뛰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좀 전 뉴스에 이란이 아직도 3,000기나 되는 미사일이 남아있다고 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맞다면 여태까지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뭘 부순 거예요? 다 부쉈다며. 자, 이제 다시 이제 협상 테이블로 올라간 어젠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 의제들이 합의될 리가 없다는 것쯤은 알 겁니다. 이란을 보면은 전쟁 배상금, 영구적인 종전, 우라늄 농축 허용 등등 도저히 미국이 받을 수 없는 요구 조건이고 이번엔 또 하나 더 더해가 역사에도 없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까지 갖겠다고 그럽니다. 참 요청대로 한다면 이란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4대 강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미국이 손을 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걸 허용하겠냐 이거죠. 또 미국의 주장은 이란의 핵 포기고 탄도미사일도 포기하고 헤즈볼라와 같은 게릴라들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해라 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그러는 건가? 결국 그 내가 보기에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2주간 전열을 서로 가다듬는 그런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또 다시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오르고 어?
여기저기 화염이 솟아오르는 소모전이 끝없이 전개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마 천명한 대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한편 저 K 방산 신났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무기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만약 확전으로 아랍 5개국이 참전하게 된다면, 여태까지는 방어 무기를 줬기 때문에 이란이 가만히 있었지만 살상 무기를 공급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란하고 척을 지게 된다면은 중국하고 러시아도 척을 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그 은근히 이란을 돕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 겁니다. 뭐 군함을 파견하는 그런 요구에 넘어서서 뭐 공군력을 빌려달라든지 아니면 뭐 지상군을 좀 보내달라든지, 뭐 자칫 아무 상관도 없는 전장에 우리 자식들이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재명이 비록 세계 양아치로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의 양심을 지금 거론할 수는 없어요.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는 순간은 바로 똥배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익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재명의 이 두 마디 때문에 엄청 분노하고 있죠. 가장 아픈 곳을 찔렀고 그 찌른 자가 아군이라 믿었던 대한민국이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텐데 2탄은 또 날려가 더 약을 올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양국 간에 종전까지 지속된다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못합니다. 우리가 설사 도와준다고 해도 뿌리칠 테죠. 필요 없다고. 자존심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어정쩡합니다. 둘 사이에 끼일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좌불안석이고. 그리고 또 한편 이재명의 그 무인기 사과에 잘 나오다가 갑자기 또 쌍용을 해대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 미사일도 뭐 연일 계속 쏘아 올리며 세계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한반도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거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쌀이나 뭐 돈 좀 간 거 아니에요? 자, 호르무즈는 오일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유럽발 수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거쳐 홍해, 수에즈를 빠져가지고 유럽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 막히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엄청난 손해죠. 그리고 질도 안 좋고 비싼 중동산 원유를 미국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 통행료까지 내가며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극 항로가 열리고 원유의 수입선을 러시아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옵니다. 러시아산 그 원유는 단가도 싸거니와 로켓 배송에 걸림돌도 없어요. 2, 3일이면 우리나라에 도착해요. 게다가 러시아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극 항로만 열리면 우린 굳이 수에즈로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짧게 그냥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쇠빙선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로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건 아니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갖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그랬어요. 그린란드 내 거라고. 그리고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머릿속에도 북극 항로가 그려져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우리의 행보를 마냥 반대만 하겠어요? 어차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그린란드에서만 그 북극 항로 하나? 어차피 아시 극동에서 오는 그 항로를 연결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다소 황당한 생각 같지만은 이재명이 저렇게 비난받을 것을 저렇게 비난받을 정도로 생각이 없거나 그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시 이제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어쩐지 이런 전략 내지는 다른 꼼수를 깔고
비난을 감수해가며 도박을 하는 게 아닌가, 도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무모한 짓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시점에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이재명이 왜 비난을 합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렇게 머리 좋고 사리분별 분명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 없이 어느 일방의 편을 든다든지 욕을 한다.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